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잉글리쉬입니다. 자, 오늘 영문법 첫 영상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품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어는 음절과 음절이 만나 단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절은 소리만 있을 뿐 의미는 없는데요. 이제 이 소리, 즉 음절이 만나 단어가 되면 드디어 의미라는 것이 생깁니다. 가을, 고양이, 잠자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품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개별 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사전이 한 권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어가 가진 모든 단어가 이 사전 한 권에 다 들어있겠죠. 이제 이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를 다 털어내어서 한 곳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한 곳에 쌓일 거예요. 뒤죽박죽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막 섞이게 되겠죠. 이렇게 섞여 있는 단어들을 이제 성격이 같은 아이들끼리 정리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단어를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단어를 나눈 것을 우리는 팔품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뉘어진 팔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명사. 자, 명사의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또는 만질 수 있는 것이든 만질 수 없는 것이든 모든 것에는 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되는 단어들을 우리는 명사로 분류합니다. 2번 대명사. 대명사의 대는 대신할 대인데요. 대명사, 즉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단어를 반복해서 또다시 말해야 될 때는 이 대명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반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대동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쵸? 동사를 대신하는 단어를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형용사. 형용사는 직업이 2개입니다. 주, job은 명사 수식입니다. 나비가 꽃에 앉듯이 명사에게 찾아가 명사를 설명해주고 명사의 의미를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형용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있으면 의미가 풍부해지지만 없다고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용사의 두 번째 job은 문장 성분입니다. 형용사가 첫 번째 job에서 없어도 되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문장 성분인데요. 문장 성분이 된다는 말은 없어지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의 두 번째 job,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동사. 동사는 품사 중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으며 동사가 없이는 문장을 만들 수 없는데 이런 동사를 다른 품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사는 어떤 주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단어만 봐서는 이 캣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등장하는 순간 스토리가 생깁니다. 5번 부사. 부사는 형용사와 친척 관계입니다. 앞서 형용사가 to job을 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사는 그중 한 가지만 형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부사 역시 누군가를 수식하고 꾸며줍니다. 형용사가 꾸며주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꾸며주는 품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부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꾸며줄까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부사 역시 있으면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지만 부사가 없다고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6번 전치사. 전치사는 덩치가 작고 자기네들끼리 와글와글 모여있다가 필요한 순간 얼른 민첩하게 다른 단어들과 이리저리 어울려 다닙니다. 첫째, 장소, 방향, 시간을 의미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In Korea, toward the north at 10 o'clock.
둘째, 명사와 합체해 아예 다른 품사로 변합니다. 전치사 명사구를 줄여서 흔히들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명구는 그 자체가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되어 명사를 수식하거나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어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셋째, 동사와 합체해 동사구를 만듭니다. 수거라고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지겹게 외우던 그 수거가 바로 동사구입니다. 하나의 동사가 다양한 전치사나 또는 부사를 만나 다양한 의미로 변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전치사는 장소, 방향,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치사, 명사, 구가 되어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로 변하기도 하며 또 동사, 구가 되어 동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먼저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음절이 모여 단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되면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제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모여 조금 더 큰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런 덩어리를 우리는 구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 나왔던 전명구, 동사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는 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 서술어 뒤에는 문장에 따라 구가 올 수도 있고 단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구, 문장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은 생김새가 문장과 똑같습니다. 즉,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은 항상 접속사라는 것이 앞에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는 전체 절을 데리고 가서 다른 문장이나 단어에 붙어버리는데요. 다시 말해 절은 주어, 서술어가 포함된 문장이기는 하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문장입니다. 여기 I'll stay home if it rains tomorrow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른 문장에 따라 붙는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7번 접속사. 방금 전 절을 보면서 접속사가 무엇인지 아마 벌써 절반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접속사는 A와 B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양팔 저울입니다. 한쪽에 단어가 올라가면 다른 쪽도 단어가 올라가고 한쪽이 문장이 되면 다른 쪽도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등한 두 가지 이상을 연결해 주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며 등위 접속사에는 and, but, or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절 접속사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절을 설명할 때 보았던 바로 그 접속사입니다. 자, I'll stay home if it rains tomorrow 다시 나왔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if가 바로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사에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그리고 두 번째 종속 접속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8번 감탄사. 8개 품사 중 이제 마지막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사실 설명도 필요 없는 품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우리가 놀라거나 기쁠 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부릅니다.